아토피 실험 2주 후 안녕하세요. 5살 윤건이네 집을 다시 찾았는데요. 목욕 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고 플라스마 광선을 쏘인다는데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엄마가 공들인 만큼 아이의 상태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플라스마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처음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해요. 30분 정도 플라스마 빛을 쪼여준 후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니 아이가 몸을 긁는 시간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윤아네는 어떨까요? 또 뭐 춤을 추고 싶어? 지난 2주간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플라스마 빛을 쪼여줬다고 합니다.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래 사용하지는 않고 짧게 자주 사용했는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유현 군은 어떨까요?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어? 유현 군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토피가 심했던 발을 먼저 씻고 플라스마 기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유현 군은 아토피가 진정되면서 집중력이 많이 좋아졌답니다. 플라스마를 응용한 치료는 아토피에 얼마나 효과적일까? 제작진은 플라스마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한 사례자를 만났는데요. 7살 장은준 군입니다. 아직 아토피 흔적이 있지만 주변 사람들도 몰라볼 만큼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네요. 그럼 내가 딱 자신 스치게 딱 있지. 처음에는 이렇게 한 군데만 있었던 게 이제 크면서 이 눈가 쪽으로 또 번지고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팔 접히는데 이렇게 번지고 그래서 점점 온몸으로 이제 다 퍼지면서 가장 심할 때는 진물이 막 나고 온 전신이 막 이렇게 다 퍼져 있을 때는 이렇게 활동적인 애가 움직이질 않아요. 집에 그냥 가만히 누워 있고. 은준이는 아토피가 심해 아기 때부터 병원 신세를 졌다고 합니다. 이때가 이제 제가 처음 입원하고 이제 그 2번째 입원하고서 퇴원했을 때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몸으로 이렇게 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전신으로 얼굴도 그때보다 더 심하게.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네요. 은준이의 가족은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 얼마 전 공기 좋은 강원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플라스마를 알게 되었고 6개월여 동안 꾸준히 플라스마 빛을 씌워줬다고 합니다. 매일 사용하다 보니까 한 3주 차부터는 이제 새살이 이렇게 나는 것까지 이렇게 눈에 확 띌 정도로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건가 오늘은 토마토 익은 공기 좋은 곳에서 플라스마를 시작한 이후로 아토피도 개선되고 성격도 좋아졌다는 은준이. 엄마는 밝아진 아이를 보면 그저 행복하다네요. 맛있지? 나봉. 나뽕이야? 사실 여기서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금은 어쨌든 어린이집도 갈 수 있고 애가 일반적인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 놀이터에서도 뛰어놀 수 있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이라도 감사하죠. 은준이가 더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플라스마 기술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등산복에도 플라스마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등산복 원단 공장인데요. 눈이나 비에도 끄떡없는 기능성 원단을 생산 중인데 최근엔 플라스마 기술을 응용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특수 원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설빈 플라즈마 발생 장치이고요. 모든 아웃도어 원단은 기본적으로 발수 가공을 합니다. 발수 가공을 하는데 플라즈마 처리를 하고 나서 발수 가공을 하게 되면 발수제 사용량을 50% 절감을 할 수 있고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플라스마가 천과 발수제 사이의 접착력을 높여줘 기존 원단보다 방수 기능도 향상되고 내구성도 강해져 여러 번 세탁을 해도 변형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실험을 해봤는데요. 같은 양의 물과 압력을 가했을 때 플라스마 처리된 원단이 방수와 압력에 강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플라스마를 응용한 기술은 가전제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냉장고, 공기청정기까지 플라스마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こちらに電気を流すことによって、ホコリだったり花粉だったりウイルスだったりをここに集めていく方式になってます。 플라스마 응용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전제품의 시장의 판도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プラズマがついてない商品が多いので、今の状況だとまだプラズマがついてないタイプの方が売れ筋で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これから皆さん知っていく中で除菌や消臭の効果があ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製品も増えていくと思いますし、非常に売れてくる商品かなとは思います。 최근 국내에서도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플라스마 기술을 이용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좁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네요. 사무실에 있으니까 공기도 답답한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뭐 미세먼지도 많다 그러고 이런 게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공간만이라도 조금 위생적이고 깔끔하게 쓰고 싶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플라스마 기술을 응용한 공기청정기 개발업체인데요. 미세먼지도 잡고 공기 속 세균까지 잡을 수 있는 제품 연구가 한창입니다. 플라스마가 세균 박멸에 얼마나 효과적일까? 플라스마 공기청정기가 작동했을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음식물을 비교해봤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플라즈마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 그리고 유기화합물들 이런 화합물들을 갖다가 제거가 가능합니다. 유기화합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런 매연 같은 것들도 잘 제거가 되는 그런 이제 장치가 되겠습니다. 플라스마의 제균 작용을 적극 활용한 기기도 만들었습니다. 119 구급차라든지 앰뷸런스가 외부에 와서 전염이 노출된 환자를 운송했을 때 내부를 살균 소독하고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미생물을 살균기 앞에 위치시켜 놓고 30분이나 1시간 정도 플라즈마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세포가 얼마나 사멸이 됐는지를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대장균들을 차량에 방치한 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볼 예정인데요. 1시간 후 과연 세균은 얼마나 사멸됐을까요?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74% 정도의 살균력을 보이고 있었고, 또 황색 포도상분의 경우에는 97%의 살균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7%의 살균력을 보인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미생물들이 살균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안의 한 소방서인데요. 몇 달 전 119 구급차에 바이러스 살균과 박멸에 효과가 있는 플라스마 장치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응급 환자들을 실어 나르다 보니 혹시 모를 다양한 병원균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출동 나갔다 오시면 이렇게 정리 한 번씩 하시나 봐요. 예. 매일같이 한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사용한 장비 있으면 필요하면 바로바로 소독을 하고요. 예, 그냥 일단 장비 있는지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기 때문에 늘 확인을 하죠. 최근에 그 구급차 내부에 소독할 수 있는 그 플라즈마 소독기라고 해서 그 차량 내부에 그 병원균 같은 것들을 소독할 수 있도록 나온 제품이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그 차에도 최근에 실렸고요. 많은 환자와 구급대원들이 이용하는 만큼 위생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건 기본이고요. 치명적인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플라스마 장치로 자주 차량과 장비를 소독한다고 합니다. 정말 더 믿음직스럽고 더 안심이 되네요.
우리나라 플라스마 연구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얼마 전 세계 최초로 플라스마를 이용한 직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기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보다 유연하게 만들어서 감쌀 수 있는 전극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실 타입의 유연 전극을 만들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보면 플라스마 빛이 발산되는데요.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유연한 플라스마입니다. 군에서 사용하는 각종 장비들이 생화학 무기에 노출될 경우 이런 플라즈마 장비를 통해 수십 분 안에 쉽게 제독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이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장갑인데요. 뜨개질 방식으로 원하는 모양이나 크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방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다쳤을 때 빠르게 회복을 하고 싶은데 이런 장갑 형태의 직물이 있으면 이렇게 끼는 거죠. 낀 다음에 플라즈마 방전을 하면 기존의 치료 방법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처가 아문다거나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만간 플라스마 옷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해 볼까요? 플라스마 응용 기술은 암 치료에도 효과적입니다. 일본 군마현의 한 대학병원인데요. 전 세계에 10여 대밖에 없는 암 치료기, 중입자 가속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입자 가속기는 재발성 암, 보육종, 두경부암 등 그동안 치료가 힘들었던 암에도 효과가 있어 전 세계 환자들에게 꿈의 치료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암 치료를 앞두고 전문가들의 회의가 한창인데요. 중입자 가속기는 플라스마 방식으로 암세포만을 정확하게 조준해 사멸시키는데요. 실제 치료 시간이 1, 2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꼼꼼하게 계획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重粒子線はこっちの方向とこっちの方向から当たってるんですけど、いずれも止まってるんですよね。こっちへ突き抜けないで、ビームが突き抜けないで止まってるので、ここだけに集中して当たってるんです。これ普通の放射線だと奥までこう突き抜けるんですよね。他の肝臓に当たってしまったり、他の腸に当たってしまうと副作用が問題になることがありますよね。そういう副作用を出さないで、がんのところだけ狙って治療ができると、そういう治療です。 중입자 가속기는 건물 한 채 크기로 어마어마한데요. 여느 가속기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랍니다. 이 장치가 수술실로 연결돼 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지요. まず入射器と呼ばれる一番大元の部分でビームの元になるプラズマを生成します。でその生成したプラズマを少し加速してこのシンクロトロン円形の、磁石が並んでいるこの円形の加速器に投入してこの中で光の速度の 70% まで加速します。で加速が終わったらこの各治療室に向けてビームを照射することで治療を行います。実際のビームの流れはこのように入射器からシンクロトロンを回りながらビームが加速されて目標のエネルギーになったら各治療室に照射されるという流れで治療が行われます。 탄소 입자를 빛의 속도의 70%까지 가속한 후 암세포에 정확하게 충돌시켜 제거하는 것인데 안전할지가 궁금한데요. この治療のやり方なんですけどもこちらがビームが出るビームの発射口になります。でこちらからその患者さんの腫瘍のがん細胞の形ぴったりに調整したビームをこの向き真横から照射します。で同じ日に水平と垂直両方から照射をすること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こちらの水平からの照射が終わったら加速器のコースを上に切り替えて真上からビームを照射します。その時も同じように真上から見たがん細胞の形にぴったり、一致するような形のビームを上から照射します。で照射の前には先ほど言ったこの、がん細胞の形が、形にちゃんとビームが一致しているかそれから、患者さんが全く同じ位置で寝ているかということを確認してから照射ビームを押すということで安全に照射できるようにしております。 중입자 가속기 설치 비용은 무려 1,500억 원. 엄청난 금액인데요. 난치암 환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눠주기 위해
수많은 단체와 사람들의 기부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治療した後なんですけど、多くのがんでは治療した場所が例えば3年から5年経っても治っているっていう可能性は8割から9割ぐらいです。全ての人がみんな治るというわけじゃないんですけども、もともと治しにくい病気の方ばっかりであることを考えると、これは大変いい成績だと思います。 우리나라의 한 대학에서도 플라스마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를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암과 관련된 연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창상, 그 다음에 염증성 질환. 주로 염증성 질환은 아토피랑 이제 건선과 같은 이제 그런 연구들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비만과 관련된 이제 지방세포 분할을 억제하는 그런 정도의 연구를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교수 연구팀은 실제 의료용에 적합하도록 플라스마를 액상 형태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치료법으로 각종 염증성 질환에서 암까지 치료받을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합니다. 플라즈마의 특성상 그 여러 가지 그 나쁜 세포들을 좀 타겟을 해가지고 대상으로 해서 이제 치료하는 장점이 있고 정상 세포를 좀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 이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치료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 플라즈마를 통해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다른 치료기에 비해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상당히 플라즈마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토피와 여드름 치료 실험 3주차. 다시 사례자들이 모였습니다. 오래. 아침에 한 4, 50분 정도 하고 저녁에 한 4, 50분 정도. 결과는 잘 모르겠는데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5살 윤건이는 청소년기의 아토피 환자에게나 나타나는 증세를 보여왔었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네. 근데 윤건이도 그 차이 좀 어땠나요? 그래도 좀 이렇게 직물 이렇게 이런데 좀 났던 부분도 다 잡히고 이렇게 볼 같은 데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데 많이 좋아졌네요. 네. 몸통의 병변 부위도 많이 좋아지셨네요. 엄청 많으셨는데. 엄마 좀 좋아진 것 같아? 윤건이는 스코어라드 점수가 저번에 67.2점이었는데 오늘 46점까지 내려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는데 좋아졌네요. 안녕하세요. 유형군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편안해졌죠. 와, 언뜻 봐도 좋아졌네요. 치료 좀 앞으로도 좀 꾸준히 받으셔야 돼요. 상처로 가득했던 유현군의 발. 기억하시죠? 3주 후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했던 유나. 유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금 부위에 특별히 부위가 줄진 않았는데 네. 아까 말씀대로 홍조나 네. 이런 증상 자체는 저번보다 좀 더 경해지셨어요, 그죠? 유나도 호전된 것 같죠? 아토피 피부염의 척도인 스코라드 점수도 모두 낮아졌습니다. 여드름 환자는 어떨까요? 지금은 여드름 균주 자체가 굉장히 줄어있는 상태셔서 염증도가 확 가라앉으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네요. 플라스마 치료만으로 정말 피부 상태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플라스마 치료가 심한 염증 증상이나 병변들을 호전시켜드릴 수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거 하나만으로 다 해결하실 수는 없고 종합적으로 약물 치료, 기존에 받던 약물 치료, 도포제 도포, 생활 습관의 교정, 혹은 뭐 보습제를 도포한다든지 긁지 않게 지도해주고 좀 서늘한 환경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생활 습관의 교정 같은 여러 가지 면이 종합적으로 도와줬을 때 이런 모든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분이 좋죠. 아무래도 좋아졌다 그러고 앞으로 치료를 조금 더 하면 기대해볼 만큼 좋아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믿고 잘해봐야죠.
전 세계 과학자들은 플라스마 기술이 현대 과학의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어디든 응용 가능하고 무한한 가능성 있는 존재로 우리 삶을 다채롭게 바꿔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플라즈마는 이제 피할 수 없이 인류가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미래적 가치가 무한 가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류 미래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제4의 물질 플라스마. 그 아름다운 빛의 향연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